네, 이제 추석이 코앞이지만 명절 분위기는 실종이 됐습니다. Q3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서 증시가 활로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손에 쥐고 있는 주식을 팔고 이 명절을 맞아야 될지 아니면 조정이 깊어진다면은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될지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해서 오늘 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는지요. 증권가 시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의 김시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또 우리 증시가 좀 밀렸죠. 마감 상황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약세를 나타내며 1980선의 턱걸이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의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된 이후 코스피 지수가 2000선 위로 올라선 다음 처음으로 1980선까지 후퇴한 것인데요. 어제 하락은 수급 측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기간의 강한 매도세가 지수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인데요. 연기금이 3거래일째 1,000억 원치 이상 적극적으로 담고 있지만 국가 지자체와 또 투신, 금융투자 등에서 쏟아져 나온 매물을 모두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전날보다 10.97포인트 내린 1980.44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수급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외부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좀 악재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점점 좀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상에 따라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준비 제도의 추가 경기 부양제 효과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 하락 반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 증시 마감 여파 역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3차 양적 완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됐고요. 이에 따라서 개장 초기 1968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였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낙폭도 조금 만회를 했고 결국 19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대형주가 좀 숨을 고르는 사이에 중소형주가 강했는데 최근에 그 열기도 좀 많이 식었고요. 이렇게 좀 박스권 장세를 나타내다가 이제 조정으로 돌아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증권가 시각은 어떤가요? 네, 최근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원활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중형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확연했었습니다. 실제 미국이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중형주는 4% 넘게 오른 반면에 대형주 업종지수는 채 2%도 오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형주의 상승 기세가 한풀 꺾이고 또 대형주마저 부진하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실제 어제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호재가 부각되지 않으면서 일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등락이 좀 잦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외적으로 스페인의 구제금융 지연이 우려가 남아 있고요. 또 유럽 이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추석 연휴까지 겹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망 심리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추석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또 쉰다는 게 반갑지만은 또 아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또 추석에 껴있는 것도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최근 흐름에요. 네. 2000년 이후 추석 직전 주간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은 마이너스 0.43%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소 취약해지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모두 12번의 기간 중에서 외국인과 국내 기관의 주간 누적 순매수 확률은 추석 2주 전에는 각각 50%를 웃돌았지만 전주에는 41.7%와 25%로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추가 상승 동력이 없이 코스피 지수의 숨고르기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좀 얻고 있는데요. 유로존 재정 위기가 남아있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어서 코스피 지수의 추가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분석이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튼 이제 추석 이후의 흐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남은 이틀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 그
그 답이 좀 잡히실 것 같거든요. 일단 어떤 쪽에서 좀 전략이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네. 그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그 연기금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데요. 증권가에서는 대형주를 저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좀 추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서 외국인 주식형 펀드 자금의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또 화학과 은행, 증권 업종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뭐 움직여서 수익 내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엔터주가 그 전날에 굉장히 급락을 했고 어제 좀 소폭의 하락세여가지고 참 견디는 힘이 강하다 이러면서 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데도 이 강남 스타일의 빌보드 2위 했다고 속보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엔터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도 반응이 상당히 좀 강하죠. 네. 그 사이에 강남 스타일로 국내 그 K-팝의 열풍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때문에 그 최근 석 달 사이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요 주식의 시가총액이 15% 이상 늘어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싸이가 속한 기획사 YG 엔터테인먼트의 시가총액은 최근 3달가량 무려 76%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그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19개 주요 엔터주의 시가총액은 15조 5,653억 원으로 3개월 전에 13조 5,826억 원과 비교할 때 14.6% 1조 9,826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하면 22% 증가를 했는데요. 같은 시기 이들 종목이 주로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지수가 3개월 사이 8.0%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이같이 엔터주의 급상승은 싸이를 비롯한 K-팝을 선두로 한 한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가운데서도 옥석을 좀 잘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 쪽에서의 좀 주가 상승률이 더 높게 나왔나요? 네, 연예기획사의 그 시가총액 상승률이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예기획사 7개 종목의 시총 합계는 지난 3개월 새 2조 1,525억 원에서 3조 원으로 무려 39.4%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싸이의 인기를 등에 업은 YG 엔터테인먼트는 시가총액이 무려 76% 증가를 했고요. 또 주로 일본과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소녀시대와 슈퍼주니어의 기획사인 SM 엔터테인먼트의 시총 14.0% 증가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힘입어서 모바일 게임주도 시가총액이 그 3개월 사이에 12.6% 늘어났는데요.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실적 개선을 이룬 카지노주 역시 9.9%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에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에는 K-팝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는 분석이고요. 싸이 열풍이 좀 더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빌보드 차트 1위까지도 내심 기대한다고 싸이가 또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런 또 소식이요.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